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7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급등을 했어요. 왜 급등을 했는지는 다들 아실 거고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는 1.27% 급등이 나왔고 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1.67% 급등이 나오면서 880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코스닥은 올해만 30%가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다시 한번 2500포인트까지 근접하게 올라오면서 다음 주에는 25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역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그렇게 강한 흐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다시 한번 에코프로 그룹주의 강세가 이어졌고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전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1조 원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같이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외국인은 이번 달 첫 매수예요. 그런데 7천억이라는 매수세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무려 8,8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1,1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합해서 1조 원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하루 만에 8천억의 매수세. 언제 봤는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고요. 그리고 급등이 나왔던 SK하이닉스는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규모 자체는 적은 것 같아요. 반면에 기관은 2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같이 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 SDI는 오늘은 조금은 쉬어갔다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에코프로, 삼성전자 우선주, SK이노베이션, 제이오. 일단은 이런 순서대로 매수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이 두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의 장 초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나스닥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0.82% 그 정도 빠지면서 어제도 좋은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오후장에 돌려 세우면서 결국에는 0.76%의 상승으로 마감했고 S&P 500도 0.36%, 다우지수는 어제하고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지수는 소폭의 하락이 나왔었고요. 이것도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시장 비중에 있어서 기업들의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국내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반도체만큼은 우리가 미국 시장을 따라가기보다는 해외 반도체 지수가 국내 시장을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전날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합이고 대만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중국은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비한다면 국내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다면 그리고 2차전지까지 이 두 개 업종만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고 그 외적인 업종들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1%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코스피에는 하락 종목이 더 많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렇다는 것은 반도체 업종, 유독 이쪽만 수급에 몰렸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관련주만 상승이 나왔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와 연관성이 없던 종목이라면 지수 대비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셨을 것이고요. 그렇게 좋은 하루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상승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은 잠정 실적 발표 당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부분별 실적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체적인 전망들을 보면 반도체, DS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조 이상, 그 정도 기록을 했을 것이고, 이번에 갤럭시 울트라 제품이 많이 팔렸잖아요. 그리고 평도 좋았고요. 그래서 모바일 쪽이 조금은 약진하면서 반도체 적자의 실적을 상쇄시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에 전체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다행히도 적자는 아니었고 6천억이었나요? 그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작년 대비 96% 급감했던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 2009년 이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을 때 그 이후로 14년 만에 최저 실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또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도 올해 1월 초였을 거예요. 이 당시에도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만 급등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한 달 내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때도 상승이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부정적인 실적에 대한 재료 소멸이라든지 이때가 1월 초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달라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록 이렇게 실적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것이고, 또 지금 재고가 상당히 많다고 해도 이게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부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고, 그보다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슈, 바로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감산하겠다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마저 감산을 한다는 것은 지금이 업황이 가장 바닥이라는 것을 돌려서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외국인의 많은 매수와 함께 영업이익이 96%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은 절대 두려워할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경기 사이클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항상 경기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시장이 좋아지면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당연히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공급이 수요를 추월함으로써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고, 지금처럼 재고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도 떨어질 것이고, 그럼 당연히 재고를 줄이겠죠? 그럼 다시 가격도 정상화가 될 것이고, 시장의 분위기도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공급 법칙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지금이 재고가 가장 많을 때이고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는 것은 주가의 바닥 부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감산을 할 것이고, 또 재고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분명히 하반기에는 반도체 시장이 살아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AI 반도체라든지 또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 로봇, 전장용, 이쪽으로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고비만 잘 넘겨내면 2021년의 고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때문에 조금은 큰 그림에서 보셔야 돼요. 만약에 또 내일 일시적인 주가의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잘못됐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큰 그림에서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시장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그런 면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반도체의 사이클,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해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공매도라든지 또 대차 잔고 증가, 그게 증가한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업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감산 이슈가 나왔던 것도 결국에는 업황과 연관을 지어서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업황이 가장 바닥이라는 것을 감산이라는 조치를 통해 삼성전자가 시장에 액션을 취했고, 이제는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도모해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감산 조치가 나오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의 급등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6.5% 급등이 나오고 있고, 갭도 많이 띄어서 출발했었거든요. 4.89%. 그런데 잠깐 밀렸지만 오히려 시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죠.
갭을 많이 띄었었고 오늘 또 많이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물론 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항상 업황을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오늘 밤에는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되었던 실업 청구 건수를 보니까 2주 이상 계속해서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고용이 줄었었고 또 오늘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던 만큼 연준의 긴축의 원동력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긴축을 했던 것도 이 고용이 탄탄했기 때문에 흔히 말해 연준이 마음 놓고 질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삐끗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 밤의 고용 지표를 통해서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이슈는 고용 지표를 확인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최근의 긴축과 관련해서 오늘자 나온 기사들을 보세요.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곧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한국은행에서는 채권 전문가의 83%가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전망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매파 총재죠. 이분께서는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지만 또 밑에 기사를 보면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멈출까라는 내용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다음 달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긴축의 거의 끝 무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작년에 정말로 고생을 했었던 만큼 국내의 반도체를 주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2분기가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이슈는 조금 남아있는 만큼 그거는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다행히도 반도체 관련주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거나 환호할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언제쯤에 본격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그런 점들 같이 한번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